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의 최대 철강 회사죠. 뉴코어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의 그런 철강 생산량 중에서는 대략 한 27%, 28% 정도의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1위 기업 중에 하나이고, 사실 이 철강 회사의 대부분, 철강 생산에 쓰이는 대부분이 전기로예요, 전기로. 그러니까 이제 고루를 통해서 철강 생산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매우 친환경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로를 통해서 대부분의 철강을 생산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철강 생산량 중에서는 2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탄소 배출은 대략 한 6% 내외예요. 5%, 6%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같이 ESG, 신재생에너지 혹은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매우 규제가 강화되는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아마 가장 강한 경쟁력을 보이는 그런 철강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료를 통해서 철강을 생산할 때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고철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특히 인플레이션 시대로 인해서 고철 가격, 그러니까 스크랩 가격이 매우 빠르게 급등을 했었고, 지금은 꽤나 소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이 과거에 비해서는 꽤나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봤을 때에도 이 전기로 철강 생산 기업 입장에서는 스크랩을 구하기가 매우 큰 문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뉴코어 같은 경우는 일단 고철을 수직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스크랩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이 스크랩을 통해서 전기료에 넣어서 이제 철강 제품들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직 계열을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스크랩을 통해서 철강을 생산하고, 이 철강에 쓰이는 대부분의 부분들이 건설이라던가 혹은 공장을 지을 때 상하수도 혹은 강관, 에너지,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철강 제품이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 혹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따른 그런 철강 제품들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매우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곳이고, 실제로 이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비용이 증가하고 그에 반해서 철강 제품들의 가격이 그토록 상승하지는 않아서 영업이익률이 꽤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 좋아져요. 네, 실적이 정말 계속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도에 미국이 계획했었던 2,000조 이상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연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꽤나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한 15년 정도 동안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죄악시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투자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그런 인프라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이 철강사들에 대한 수혜가 꽤나 클 것이고, 그 중에서 탄소 배출에 따른 규제가 있더라도 뉴코어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정적인 위치를 포지션을 선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크릿컬 기업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그런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리쇼어링이 또 가속화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TSMC를 필두로 해서 대한민국 기업들만 보더라도 현대차도, 기아차, CS윈드, OCI, 혹은 전기차, 그러니까 LNG 에너지 솔루션, 혹은 LNF라던가 이런 소재 기업들까지, 그뿐만이 아니라 SK, 혹은 한화, 이런 기업들도 죄다 미국에서 공장을 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최대 수혜도 역시나 철강 제품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좀 이쪽에 대해서는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크릿컬 기업들의 대부분이 부채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그에 따라서 망한 기업들이 많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부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일단 뉴코어 같은 경우는 부채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히려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20% 이상, 거의 30%에 가까운 그런 자금을 주주 환원책,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시킨다거나, 혹은 배당금을 올린다거나, 그런 식의 주주 환원에 대한 대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크릿컬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인 재무적인 부담도 별로 없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이쪽 업황에 대해서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도 이제 뉴코어가 하나 밝혔습니다. 바로 해상 풍력을 위해서
이제 막대한 증설을 하겠다는 곳인데, 실제로 미국이 IRA 법안을 통해서 친환경 정책 혹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그 사업을 통해서 내는 영업이익에 준하는 만큼의 지원금을 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뉴코 같은 경우도 해상풍력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2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미국 철강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해상풍력 타워에 쓰이는 모노파일이라고 하죠. 타워의 기초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노파일을 생산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미 세아제강 지주가 이제 제가 전에 분석해드렸었는데, 세아제강 지주가 미국에다가 이제 모노파일에 대한 기초 공장을 이미 세웠죠. 이에 따라서 막대한 그런 지원금이라던가 혹은 수혜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뒤따라서 뉴코어도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최초로 해상풍력 타워에 쓰이는 모노파일 공장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조 원 정도의 그런 친환경 철강 제품과 더불어서 모노파일 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철강 기업에도 불구하고, 시크릿컬 기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IRA에 대한 법안에 대한 수혜 정도를 아주 톡톡히 낼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여러 번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 역시나 뭐 LS라던가 CS윈드, 베스타스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면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15배 정도가 커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뉴코어도 해상풍력에 대한 밸류에이션까지 받게 될 경우, 지금의 밸류에이션의 PER이 대략 한 5에서 6 사이예요. 5에서 6 사이입니다. 그런데 만약 해상풍력에 대한 밸류에이션까지 붙게 될 경우 10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아마 별로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나 실적이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가 2배 정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주가는 2배 이상의 그런 리레이팅의 가능성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이고, 저항 라인까지 어느 정도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꽤나 가벼운 움직임이, 뭐 하락이든 상승이든 가벼운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면밀히 살필 때가 되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코어에 대한 분석이었고, 미국의 철강 시황이라던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방향성, 특히나 해상풍력의 대규모 증설을 시행함으로써 미국의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크릿컬 기업이라는 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